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용 국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상당히 재미있는 건이 하나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재미있는 건을 가지고 한 가지 명확한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고 입찰 준비하는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건 하나 가지고 그 하나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그 한 가지 사실 명확하게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2022 타경 57052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러분 감정가가 22년도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가 19억입니다. 감정가. 근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냐? 3,400만 원입니다. 3,440만 원. 몇 프로냐? 2%. 이 100%짜리 물건이 여러분 100%짜리 물건이 2%까지 떨어졌습니다. 2%까지. 재밌죠? 그럼 이 물건은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여기에 보면 그 모든 경매 사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그럼 선순위 전세권인데 그러면 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인수. 이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얼마를 부담하냐? 무려 18억 5천. 대충 보이시죠? 감정가 19억짜리를 전세 보증금이 18억 5천. 그럼 이거를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면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물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옛날에 낙찰을 하나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던 물건이 있는데 그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게 감정가가 한 그때 당시 2억 정도 됐습니다. 그 빌라를 다세대 빌라인데 2억짜리가 얼마로 떨어졌냐? 1,300만 원으로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떨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대금 미납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 두 번 있어서 그러면 재매각 물건이 되는데 보통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 10%의 2배, 20%입니다. 그래서 130만 원. 130만 원 곱하기 2에서 제가 20% 260만 원 정도 입찰 보증금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금액이 얼마냐? 1억 9천. 똑같죠? 2억짜리 물건 선순위 임차인 1억 9천.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러면서 제가 입찰 참여한 거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가 분석하듯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짜일 가능성도 상당히 보여진다. 근데 낙찰 받아야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찰 받고 260만 원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입찰 참여를 해서 낙찰 받고 3일 만에 이 1억 9천짜리 임차인이 진정 임차인, 진짜 임차인인지 가짜 임차인인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모든 서류를 다 파악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때는 이래 가지고 저희가 결국 대금 납부는 포기를 했고 진짜 임차인이 맞으니까 그러면 1억 9천씩이나 우리가 안고서 그때 우리가 1,4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이때 임차인은 전입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도 있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때까지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종기일이 있는데 이 날짜를 넘겨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하지를 말든지. 근데 늦게 석 달 지나고서 배당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짜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가서 결국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해 봤는데 진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0만 원 포기했고. 근데 요건은 뭐냐? 선순위 전세권자면 무조건 그러면 인수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여러분,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 신청하고.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이 경매를 후순위자들이 경매 신청하고 임차인이나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 경매 신청자나 혹은 배당 요구를 하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만 기억합시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낙찰자가 그 전세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된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19억짜리 감정가가 18억 5천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3,440만 원에 우리가 혼자서 단독 낙찰을 받았다. 하나도 안 올리고 3,440만 원이면 여기다가 18억 5천만 원을 얹으면 결국 18억 8,400만 원짜리 요 금액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시점에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들어갈 때 됐습니다.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시세 파악은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감정한 시점이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약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렸으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 오른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올라 있는 금액 폭만큼 좀 올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19억 보지 마시고 시세 파악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시세가 예를 들어서 요즘 한 22억이다, 23억이다, 요 정도 되면 그럼 22억, 23억이면 한번 들어가면 가볼만 하죠. 3,400만 원에서 조금 올려서 한 5천만 원 정도 쓴다 하고 그럼 18억 5천을 인수하고 그럼 19억에 매입하는 겁니다. 19억에. 그럼 22억, 23억짜리를 19억에 매입한다? 그럼 괜찮은 거죠.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번 타이밍에는 아마도 가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오늘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거는 이렇게 2%까지 떨어진 물건이 있다. 2%까지. 하여튼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보니까 역시나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건이었습니다.